자, 안녕하십니까. 광대고양이 날입니다. 자, 오늘 진짜 몇 달 만에 인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먼저 리뷰할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신작인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일단 좀 그동안 근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열심히 이사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느라 좀 영화를 많이 못 봤고 또 다른 것도 못해서 이제서야 좀 간만에 영화 리뷰를 올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두서없고 스포 있는 영화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롯데시네마 또 슈퍼플렉스관에서 영화를 관람을 했고요. 어, 일단 스토리를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병헌 씨가 주인공인데 제지 회사, 그러니까 종이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던 이병헌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서 이제 실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집의 모든 요소들이 뭐 집, 뭐 큰 집 아니면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 여러 가지 것들에 이제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재취업이 안 돼요. 한 1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점차 돈이 없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점차 그 벼랑 끝으로 몰리는 가장이 새로운 제지 회사에 입사를 위해서 기존의 제지 회사, 다른 그 경쟁 회사의 이제 부장급, 자기랑 비슷한 급에 있는 사람과 또 그 회사에 또 같이 입사를 경쟁해야 되는 사람을 본인이 그곳에 입사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기 위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해프닝이 이 영화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요 다음부터는 뭐 영화 보실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스포를 좀 하겠지만 그래 최대한 줄여보면서 좀 느낀 점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일단 연기 너무 좋고 음악 좋고 저는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저랑 오늘 같이 보러 갔던 친구랑 지금 제 와이프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보면 그 알 수 없는 찝찝함과 그 약간 이게 약간 봉준호 감독님을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봉준호 감독의 이전 영화들은 약간 그래도 세상은 약간 아름다워. 약간 기생충 전 때까지의 느낌이에요. 그래도 약간의 그런 희망 한 스푼 이렇게 놔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박찬욱 감독은 그냥 대놓고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짠!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남는 찝찝함 혹은 또 굉장히 고어한 부분이라든지 잔인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너무 선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안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부분에서 엄청 잔인하다든지 혹은 너무 야하다든지 선정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봤었을 때 살인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잔인한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표현은 되고요. 대신에 정말 그 마음에 이렇게 찜찜하게 남는 그 사람 그 감정을 건드리는 박찬욱 감독의 그 연출과 그런 거는 여전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부분을 보는 부분은 인간의 민낯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약간 흔히들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이제 박찬욱 감독을 배운 변태라고 표현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면서 또 느꼈던 점은 박찬욱 감독 기생충을 봤었을 때, 아, 약간 봉준호 감독이 박찬욱 감독의 약간 영향을 받아서 좀 이렇게 진짜 약간 세상의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여준 느낌이라면은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를 보면서 좀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뭐 크게 두 장면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첫 번째 살인을 할 때 이렇게 주인공들이 총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기생충이 떠올랐고 두 번째는 그 이병헌이랑 손예진이 그 댄스 파티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댄스 파티에서 이병헌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손예진한테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가요. 근데 자꾸 마더가 떠오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가장으로서 이렇게 뭐라지 구석으로 몰리는 그런 압박감에 몰린 가장이 어쩔 수가 없이 살인을 저지른다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지 않은 거죠. 솔직히 영화를 보면은 뭔가 이제 자기가 포기하고 자기가 이제 그 일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으면 충분히 다른 일로도 자기의 가족과 벌이를 지킬 수 있을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그냥 자기 암시인 거죠. 그냥 자기 합리화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하면서 계속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 어쩔 수가 없지 않은 건데 더구나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를 때 이 첫 번째 살인을 당한 남자는 똑같은 제지 회사에서 다른 제지 회사였나? 뭐 여기서 이제 해고를 당하고 막 그러니까 술로 막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남자였는데 거기다 대고 막 LP를 이만큼 모아놓고 막 집도 제법 괜찮게 사는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 막 그 부인이 염혜란 배우가 이제 맡았던 역할인데 아니 너 그 LP판으로 뭐 카페라도 차리고 다른 일도 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나는 기술자고 나는 종이를 만드는 사람인데 다른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그 욕심을 못 내려놔요. 근데 이병헌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했다 이거지. 나는 막 이마트에서 막 짐꾼도 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한다. 그런데도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이렇게 장면이 나오는 너는 왜 안 그러냐? 부인이 저렇게 원하고 그러는데 왜 너는 못 알아주냐? 그런데 자기도 사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그 막 이야기 와중에 막 그거에 막 부러워하고 막 공감도 갔는데 그걸 포기 못한 자기를 투영하면서도 나는 이 사람과 다르고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살인은 이제 차승원 씨가 이제 피해자가 되는데 둘 다 딸을 가진 아빠로서의 그런 동병상련의 또 그런 이렇게 공감대를 가지지만 또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박기순 배우를 이제 죽이는데 이게 다른 이제 업체의 부장 자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때 또 이제 본업이 바텐더다 보니까 영화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술이 먼저 보이는데 스프링뱅크 15년을 들고 옵니다. 아, 그 정말 요즘 구하기 정말 힘든 술이고 꽤 값이 나가는 술이고 정말 맛있는 술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막 이제 술 가져왔는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할까요? 하면서 먹는데 이 박희순이 맡았던 역할은 돈은 있고 능력은 있는데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뭐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막 유튜브도 하고 막 이병헌이 그 유튜브 보면서 막 부럽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데 막상 또 이 사람은 자기만의 또 결핍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스프링뱅크 이제 위스키를 먹으면서 이제 이병헌은 이제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어서 술을 끊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쩌다 저쩌다 이제 결국에는 술을 마십니다. 테라에다가 스프링뱅크를 빠뜨린 폭탄주를 쫙 먹는데 와 그 장면 보는데 와 그 꿀꺽꿀꺽 연출 그 정말 술 정말 끄는 사람이 탁 술을 마셨을 때 그 팅 하면서 뭐가 이렇게 끊어지는 그 감정이랄까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더운데 막 목이 너무너무 마른데 막 나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 거기서 딱 퇴근해가지고 맥주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원샷을 꿀꺽 하는 씨 장면 와 인정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끊어왔던 술이 탁 들어가는 순간 이제 브레이크가 없어져 버리죠. 이 이병헌 배우가 계속 치통을 계속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이가 썩어가서 이렇게 계속 막 신경 쓰이게 아픈데 치과를 안 가요. 근데 그 술을 마시고 이제 이성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냥 그 벤치 같은 걸로 이를 그냥 그 진짜 관우예요. 여기 이를 쫙 뽑는데 그 따면서 으아 하면서 술을 딱 마시고 막 가글을 하면서 소독이랍시고 가글 하면서 으 씨발 으악 으악 더럽게 아프네 막 이러는데 이 치통이라는 게 약간 신경 쓰이는 마지막 이렇게 자기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데 결국엔 치료를 해야 되는 자기의 나쁜 본성, 양심 이런 거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제 탁 뽑아버리니까 이제 마지막 이성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기순을 죽이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처음 하고 두 번째 살인은 실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가 마무리를 지은 살인도 아니고 두 번째는 자기가 했지만 막 허술하고 이런데 마지막은 진짜 꼼꼼하게 심지어 총을 쏘는 것도 아니고 질식사를 해서 이렇게 사고사처럼 위장을 하고 이렇게 떠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면은 이제 박희순 배우가 죽었으니까 그 공장에 이제 취직이 결국은 됩니다. 취직이 되고 그 AI가 이제 거의 모든 일을 하는 곳에서 그걸 이제 관리하는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영화를 보면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건 없다. 다 그냥 자기 핑계일 뿐이고 그러면서 이 어떤 직업에서 이렇게 뭐 AI로 대체되는 약간 이 이야기가 표면적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부수적으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거는 이제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손예진 배우가 맡았던 역할은 이병헌의 부인 역할이고 정말 이병헌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여자예요. 근데 이제 그 둘 아래 아들 딸이 하나씩 있는데 아들은 이제 손예진이 돌싱이어서 재혼을 한 건데 아직 그 아들한테는 숨기고 또 딸은 이병헌이랑 이렇게 결혼해서 낳은 딸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자폐 증상을 또 가지고 있어요. 첼로를 연습을 하는데 이 첼로 연습을 하는 거를 부모가 그 실력을 몰라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 진짜 이제 잘 치는 그 장면이 딱 나오는 거죠. 거기는 아직 제가 해석이 안 됐어요. 약간 뭐랄까? 왜 나왔을까? 그냥 결국에 부모가 약간 그런 생각은 해요. 이게 그 이병헌이 맡은 역할이 이렇게 분재 이렇게 온실 만들어서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가꾸는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거에서 좀 영향을 받는 게 첫째 아들이 약간 그런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딸내미는 안 그래요. 딸내미는 조금 이렇게 그런 막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점차 이제 가세는 기울고 있고 이병헌은 살인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신경을 점차 못 쓰면서 뭔가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뭔가 자기의 능력을 꽃피운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손예진 역으로 얘기를 넘어가자면은 손예진은 그 결국이 아니라 이병헌이 실직이 되고 치위생사가 됩니다. 치위생사가 되면서 유연석 그러니까 젊은 그 치과 의사랑 같이 일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이병헌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면서 염혜론 배우가 그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내 부인도 그러는 거 아닐까? 둘이 댄스 파티에 가고 나는 그걸 깜빡하고 늦고 근데 거기서 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춤을 추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의심을 하죠. 근데 아니에요. 정말 그냥 어쩔 수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냥 가서 그 옷을 이렇게 인디언 복장으로 서로 춤을 추는데 사실 그 이병헌은 그 해군 복장으로 이렇게 코스튬을 입고 오는데 아 이거는 포카혼타스 그거다 나는 포카혼타스고 네가 존 스미스다 어 우리 둘이가 사실 주인공이지 여기는 그냥 인디언들이니까 그냥 간호사들이 그냥 동료 직원들이 아 그냥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입고 가라라고 해서 한 거지 사실 네가 주인공이었다 난 아직도 너 사랑하고 널 믿고 네가 뭘 하든
널 기다려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병헌은 약간 찌질하게 이미 배알이 없는 거지. 막 손예진을 그 자기 부인을 의심하고 막 이전에 했던 살인을 하면서 막 들었던 얘기를 혼자 되뇌이고, 그러니까 그 솔직하지 않음이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가장이 옳지 않다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영화가 끝이 나고 엔딩 크레딧에 벌목되는 그 나무 영상이 막 나와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건 뭐였냐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제지 회사에서 일해요. 그러니까 종이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병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이라는 그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한이라는 그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끝끝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 번 돈으로 이제 이 가족은 다시 행복을 되찾는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범죄자는 벌을 받지 않고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다가 이 마지막 결말 장면에서 그 나무가 벌목되는 장면을 딱 봤는데, 아! 제지회사에서 일해. 그리고 나무가 베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환경에 관한,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에 종이를 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벌목을 하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손예진 얘기를 왜 했냐면, 손예진이 이병헌이 살인을 한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그거를 덮어버려요. 숨겨주죠. 그리고 그거를 의심하고 이렇게 의심을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과정도 있었고,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딱 순간이 오지만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병헌한테 자기 잘못하면 나도 같이 잘못하는 거야 라고 그걸 말리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걸 덮고 그냥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는 그 자기 집에 시체가 묻어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런 마음을 졸이고 그 좋은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 종이를 만들기 위해 혹은 본인의 어떤 거를 이루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또 그런 걸 그 나무를 무참히 베어버리는 인간과, 그거를 알지만 그런 환경 오염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건 알지만 그냥 내가 어쩔 수 없, 이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싶지만 그걸 덮어버리고 그거를 누리게 되는 손예진의 모습이 그냥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약간 그걸 보면서 약간 환경 보호, 아니 그런 인간의 이기심 이런 거를 좀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른 이제 리뷰어 분들의 영화를 다 보고 이제 리뷰어 분들의 이제 리뷰를 찾아봤는데, 약간 이 겉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시고, 약간 마지막 그런 벌목 장면에 관한 설명을 하는 리뷰어 분은 많이 없으셔가지고, 이건 제 생각이어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이제 제가 막 느꼈었던 이 어쩔 수가 없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음악 너무 좋고 위트, 개그, 유머 이것도 저는 좋았고, 역시 배운 변태 박찬욱이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재밌을까? 라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랑 같이 갔던 친구도 계속 기분 나빠 하는데, 내용은 정말 잘 만들었는데 막 기분이 나쁘다, 속이 좀 미식거린다 라는 얘기를 했었었고, 전반적으로 이전에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보다는 굉장히 내용이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플롯도 굉장히 플롯이 단순하다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내용을 정말 기승전결이 딱 그냥 이어지게 너무 안 꼬고 잘 쉽게 만들었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인데, 그 기분 더러워지면 분명히 감수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게 취향인 사람이어서 재밌게 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어,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를 끝나고 한 번 더 들어야 되겠네요. 아직 그 뒤에 막 숨겨진 내용들이나 미장센이나 좀 더 이렇게 파헤쳐 보고 싶어서 좀 더 극장에 가서 한 번 더, 혹은 나중에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영화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감상평이나 뭐 이 영화의 그런 숨겨진 의미, 내가 생각하는 의미들을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올해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3점 만점, 이제 5점 만점에 4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다시 보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댓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컨텐츠, 다른 이야기 들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아디오스!